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방송 강의를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온라인 강의보다 오프라인 강의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방송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막힌 귀가 통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이제 별로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방송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참 2주 동안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모르면 굉장히 황망하고 막막할 겁니다. 우리는 답이 있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트랜스휴먼인가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이라면 다른 말을 하면 다르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천지가 열리는 때인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자,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막막하죠. 막막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자, 올해가 2025년이에요. 을사년이죠. 을사년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을사년이 뭐 있었죠? 두갑자 전에 한번 보세요.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죠. 미친 새끼들이 을사늑약, 무슨 늑약의 조약이죠. 조선 민족이, 내가 말하는 조선이 일시조선이 아니고 반만 년 전에 그 조선의 이름을 가진 우리 유민들이 다시 길을 피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조 518년 동안 어땠습니까? 중국 빨면서 자기 나라 백성은 쥐 잡듯 하고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고 자꾸만 원한을 철저히 맺겨가지고 죽여버렸죠. 그것이 518년 동안, 518년은 몇 대죠? 거의 한 30대 정도 되겠죠. 30대? 나이가 30 몇 대 죽고 40대, 50이 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몇 대까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게 원을 맺고 죽었습니다. 그 원을 맺혀 죽은 자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좌빨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애들이에요. 2조에 그 4대부들, 양반들이 폐악질 때문에 인간 대접을 못 받고 518년 그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그 애들이 원을 푸는 무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증산대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증산 사상을 토대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원 시대다. 원을 다 풀어요. 그런데 그 원을 푼 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해요. 누가? 좌빨들이. 참 어리석은 애들이죠. 자기 조상들이 맺힌 업을 지금 푼 좋은 무대인데 왜 이것을 엎으려고 해요? 이 무대가 없어지면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영육이 다 손을 대는데, 자, 지금 제 얘기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신기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영이 통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도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제 정치에 대해서 저 자신도 몰랐는데 주위에서 계속 이제 도인들이 얘기했던 말, 처음 봤던 사람들이 다 하던 말, 지금 되어 있는 일들이 보면 그건 내가 어떤 하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그렇게 공부해 왔구나. 실력이 아니죠. 이렇게 공부해 왔으니까 그렇게 실력을 굳혀준 거죠. 나도 모르는,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지?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차가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저를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만 깨어났는데, 그렇게 다쳤기 때문에 남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계속 책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30년 뒤에 그날 그 시간에 산에서 뚝 떨어졌다. 암벽을 타다가 뚝 떨어졌죠. 왜 그날 그 시간에, 보통은 내가 이제 9월 21일 날 사고를 타게 돼 1971년 9월 21일 날 다쳤습니다. 그 21일 날 항상 피하는데 그날은 왜 산을 가고 싶어 했는지 그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가
2001년 9월 21일이라서 그날 그 시간에 뚝 떨어진 거예요. 뭐 산에서 한 30m 떨어졌으니까 암벽 밑으로 부리면서 떨어졌으니까 거의 죽을 운명이죠. 뭐 죽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조금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1급 장애인증도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다치고 10년 치료하고 나서 조금 이제 뛰기가 되더라. 뛰지를 못했어요. 어저 걸었지. 왜 그런 순간이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공부 못하겠고 여러 적신들이, 그러니까 중국 귀신들하고 이조 귀신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붙잡고 이때까지 518년 동안 해왔던, 그리고 우리나라 침착하고 순진한 백성들을 노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원한을 맺혀주게 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좌빨들이에요. 좌빨. 사람이 죽을 때 나도 한번 양반으로 해서 살아봤어, 이런 의식 가지고 죽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 좌빨들도 2조 때 하는 4대부대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중국 빨면서 이 나라 백성들, 자 지금 보세요. 중국 짱깨기 찢었다고 구속하고. 네, 그럼 구호에 맞춰서 이 미국의 상징인 성종이와 트럼프의 찐단 상징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말강도 미국의 발세 강탈 강력히 거부한다. 한국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 경제 강탈 주권 침해 트럼프를 규탄한다. 싸우고 합법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전 대통령 이재명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거 북한과 북한을 찢어라. 떠난 자유의 대한민국 조국의 자유를 지키자. 나라가 대환 죽은 놈들은 백두산에서 그 태극기 흔든다고 이번에 구속해버렸잖아요. 빠르고다. 뭐야? 안 돼요? 중국 땅이라 중국 땅이라서. 안 잡혀간 것만 해도 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좌빨들은. 8월 15일, 자 8월 10일 보세요. 지금부터 120년 전, 1905년이 뭐였죠? 을사조약을 한 날이에요. 그 날엔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 백성들이 기쁘고 춤을 출 그날이에요. 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뒤에 방송하겠지만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누구 위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이조를 계속 미화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조를 미화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어떤 글과 문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그 양반의 나라가 저 나쁜 일본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주를 미화해 왔죠.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반의를 해요. 자, 친일파는 고개를 못 들게끔 누구는 친일파다. 을사조약이 있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산간 벽지에도 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런 역사를 알고 이 역사 과정을 봐야 되지, 단지 일본은 나쁜 놈,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자, 보면 지금 찌째명이 하는 걸 보세요. 중국 빨고 이렇게 하는 거. 중국 빨면 선이고 일본 빨면은 악입니까? 아니잖아요. 중국 놈은 철에 못 쓸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반만 년 전부터 거짓으로 자기 역사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좋은 건 다 자기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나만 아는 나쁜인 사람이 나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어원과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 문득 그 말들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전에도 있잖아요. 파장이라는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우주의 비밀은 파동 주파수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니콜라 테슬라의 말을 기억해라. 모든 것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의 형상화에 속고 있을 뿐 본질은 파동 즉 빛이다. 그렇다면 어둠은 파동이 아닌가?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주는 어디에 있는가? 우주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동의 형상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그것의 형상화를 만든 것이 실체화가 되려면 파동의 정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과 인간을 먼 옛날 파동으로 이어주었던 레인메이커, 즉 제사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들 같은 존재가 나와야 한다. 그것을 신인류라고 부를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주로 간다는 것은 차원을 벗어나보는 것이고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릇을 자유자재로 비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신인류라는 이야기요. 자신의 그릇 안에 물질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고차원의 인식의 파동을 정렬할 수 있는 소유자이다. 사람이 법 밖에서 생각하려면 법을 어겨봐야 하듯이 무엇이든지 얽매이는 게 아니라 버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파동의 인식, 재정렬,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물질, 즉 피라미드 사회에 묶이면 물질 안에서 사고하게 된다. 그럴 때는 모든 물질을 버리고 나조차도 버린다. 그 정도의 인간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모든 인간은 놀랍게도 그런 신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심장이다. 파동의 재정렬을 할 수 있는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운 듯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자, 뭐든지 될 수 있는 자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사람이 다른 일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그릇을 지닌 인간, 각성을 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에 시달릴 수도 있다. 어둡고 악한 기운에 지배당해서 칼부림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저급한 악의 기운에 지배당하는 것조차도 지구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모두가 악하게 될지라도 분명히 선한 기운 인간을 이롭게 생각하는 기운을 가진 이들은 존재한다. 그런 심장의 파동을 지니고 태어난 이들이 각성하게 될수록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간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지구도 기억을 잃게 된다. 당연하지만 본디 지구와 인간과 신은 하나였기 때문이다. 주파수, 좋은 말은 좋은 주파수 입구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의료 현장에서 주파수라는 단어만 꺼내면 바로 꼰대 취급을 당한다. 심전도도 뇌파도 주파수의 개념인데 말입니다. 생체 내에서는 많은 전기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포 수준에서 말입니다. 뇌파는 말 그대로 주파수 기하학적으로 같은 파동입니다. 알파파 8에서 13Hz, 베타파 14에서 30Hz, 세타파 4에서 7Hz, 델타파 0.5에서 3Hz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주파수 기하학적으로 같은 파동을 전면에 내세운 논의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정말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해서 배제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이 주파수가 가진 힘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무식함.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소리의 반응의 유전자 작용 변화. 사람 쥐 세포로 확인. 경대팀. 비만 예방 치료 가능성. 비만 예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파수와 파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라는 것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원한다면 위 뉴스 제목에 있는 소리나 본문 속 소리를 주파수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수상한 문장이 되겠지만 그런 지견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즉 기사에서 뽑아보면
외부로부터의 주파수 소리에 쥐나 사람의 세포가 반응하여 유전자의 작용이 변화한다. 주파수 소리로 세포의 작용을 변화시켜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파수 소리에는 더 근원적인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일반 의사 앞에서 이야기하면 위험한 환자 취급을 받을 것 같네요. 물질에도 장기에도 세포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유전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군요. 참고로 위 뉴스에서 교수는 특정 소리로 비만 등의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물론 비만 이외의 질병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메커니즘이 비만만일 리가 없습니다. 최근 비만에 대해 당뇨병 치료제 특히 GLP-1 다이어트를 이용한 다이어트가 붐을 일으키고 있지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괜찮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고 수십 년 단위의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약인 것은 확실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맛있는 것만 먹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편하고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중년에 허기진 배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요. 구매 가격으로 스스로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이런 약은 손대지 않을 거예요. 비만을 예로 들자면 위험성이 있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소리 주파수로 치료하는 것 치료라는 말이 맞는지 의문입니다만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몸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소리 주파수를 선택하겠죠. 소리 주파수 치료라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극비 프로젝트에서 연구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라는 분이 특정 주파수로 암 환자를 10명 이상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역시나 기득권자들의 방해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주파수를 이용한 치료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느낌도 있지만 뉴스로 보도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라이프 박사님 때처럼 또다시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비만이 소리로 해결된다면 현재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제약회사들은 망하기 십상이니까요. 라이프 박사의 이야기는 9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파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되고 있겠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리는 진동으로 공중과 수중을 통해 전달된다. 귀로 청각으로 인식되는 것 외의 음악을 들려주면 채소가 잘 자란다는 보고는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메커니즘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도 자세한 메커니즘을 몰랐던 것이다. 이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과학은 대단한 것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바보들은 그런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과학적으로 모름 있고를 없다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 애초에 현대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바보, 전문가 바보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죠.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라이프 박사의 연구도 있고 그리고 라이프 박사의 주파수를 이용한 기기라는 것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그것이 정말 라이프 박사가 이용한 주파수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의료기기로 인정되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일반인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을 갖고 구입했다가 마음만 믿고 치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에 대한 자세한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득권자에게 불리하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망가진 선구자 로얄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와 레이머신. 소리와 주파수를 이용한 케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향치유 등.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도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파수이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환부에 대는 방법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라샤입니다. 지난번 블로그에서 슬쩍 나왔던 것입니다. 헤드폰 형태의 장치를 착용하고 소리를 듣게 되는데 기기 본체가 또 특수하게 스칼라장을 형성합니다. 니콜라 테슬라의 기술이나 라이프 박사의 주파수 등도 적용되어 그 에너지가 상당히 특수합니다. DNA 수준에서의 복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뉴스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 다시 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소리 주파수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당연히 말도 중요하죠. 말에도 각각 주파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은 좋은 주파수 이꼬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말에 따라 자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지 기분 나쁘게 느끼는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느낌이라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불법 약물이나 중독성이 있는 식품은 예외입니다. 지금은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자신이 내뱉은 말은 자신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러 싫은 말로 주변을 에너지적으로 상처 주는 것보다는 좋은 말로 채우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죠. 평화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바보라든가 똥통이라든가 그런 말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상적으로 그런 말을 사용해도 괜찮겠지만 주변에서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말 단어운 사람에 따라 좋게 느끼는 경우와 싫게 느끼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어 제가 블로그에 자주 쓰는 변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약 33번인 저에게는 긍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 단어 자체의 주파수보다는 그 말에 실려있는 감정의 주파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말도 반드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바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자신이나 주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바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기뻐하는 사람은 진짜 변태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지만 즉 긍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 등 말 단어 그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려있는 감정 전달되는 에너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품고 있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정 에너지은 전달되니까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면 당연히 전달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플러스 말과 마이너스 말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만 전달될 수 있고 나쁜 주파수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적어도 마이너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제로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이너스 말은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가? 제로인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을 싣는 것이 더 강력하긴 하지만 감정이 잘 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블로그에는 꽤나 더러운 단어도 많이 나오네요.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비열한 사람을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속어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교토 사람처럼 우아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변태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위에 적었듯이 제 안에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변태, 특이하네라는 말을 들으면 순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건 주변에서 보면 정말 그냥 변태일 뿐이지만 라고 말하면서도 변태라는 표현보다는 특이하네라는 부드러운 표현이 더 반갑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 위해 변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되면 응원하자. 쓸데없이 의료기관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케어 등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대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파장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울림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면 울려줘요. 울리면서 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라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흔히 자기 애가 막 뻐뚱거릴 때 야 땡깡 부리지 마 이야기를 해요. 그 땡깡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간질병 환자가 지랄 발광을 떤 그 모습이 바로 땡깡이에요. 그런 말을 자기 자식한테 귀여운 애들한테 써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꽂혀가지고 나빠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1905년이 을사년이었어요. 올해가 바로 을사년 2025년 126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두 갑자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음이시대니까 이로 다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을사조약되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제 활기를 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하게 답답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양반들이었어요. 에헴하고 싶은데 에헴하고 못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괘씸한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공자맹자만 그 철천지의 나쁜 놈, 역사 환부역조의 대명사인 공자를 빨고 살았던 놈들이 바로 이조의 양반이래요. 하늘천 따지 거우는 누리와 그런 것도 말 물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지 왜 그게 나왔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우는 누리와는 조비한테 종류라는 사람이 신하였는데 그래서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루 저녁에 이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천재를 만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유란 애가 밤새 그 천자를 썼던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게 해서 쓴 게 바로 천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자문이 이치도 있지만 중국의 역사를 이야기해도 중국 역사를 완전 왜곡시켰어요. 그것을 2518년 동안 좋다고 해야 된다고 하늘천 따지 거우는 누르화 이렇게 외쳤으니 그 안에 보면 중국이
고대사의 역사에다 그것을 완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 종교가. 한경대 욕에 쫑간다 새끼란 말 있지 않습니까? 쫑간다 새끼. 그 이북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말도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비틀어버린 종교를 욕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다행히 제가 30대 때 우리 동네 도서관이 생겨서 그 도서관의 책들은 뭐 소설이고 뭐 역사 소설이고 철학 소설이고 거의 뭐 다 그 당시에 있던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내들 가르치고 낮에는 항상 도서관에 가서 밖에서 공부하는 책을 봤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 을사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선민족이 활개치는. 그런데 이제 2025년 을사년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민족이 깨어나는 시간이 됐고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이제 8월 16일 토요일이 될 겁니다. 이제 8월 15일 날 뭐가 있죠? 국민인명의 실현을 방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국민인명의 실현이 세상에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아왔는데 국민인명의 실현은 그 말 자체가 우선 웃기잖아요. 누가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국민한테 다시 대통령 인정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게 돼요.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제목부터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좌빨들은 좌익 빨갱이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개 칠 수 있는 팟. 활개가 뭐죠? 우리 활개는 말 많이 나오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활개라고 하는데 활개의 정확한 의미는 활개는 한자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사람이 활짝 펴서 움직이거나 벌린 두 팔과 두 다리. 자, 새가 날개를 폈을 때 두 날개를 이루는 말. 좌빨들이 자기 가족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즉 사지를 다 자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지를 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월 15일 이를 기점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신규를 받드는 사람입니다. 증산한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성도가 뭡니까? 도를 이룬다는 얘기죠. 도를 이룬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된다. 진실로 공부하게 된다. 사람이 성도하게 된다. 이 자체는 뭡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뭐를?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돼요. 성도할 수 있게끔 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군 빨면 절대 성도 안 됩니다. 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염제 신동시 하나로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성도하게 되죠. 그것은 제가 1급 장애인이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다닌 그 자체가 그 뭡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공부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제 다치고 그게 가지 못해가지고 1년 뒤에 좀 걸을 수 있을 때 한번 뵀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하시는 네가 하나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천명과 신규를 받들어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이 뭡니까? 원시 반본한테는 근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신규를 받들어 신이 누굽니까? 바로 염제 신동식 신자라는 자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예요. 일자가 또 자지신자가 됐다가 자지신자 저번에 얘기했죠. 일자를 두 손으로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펼칠 신자죠. 자, 그것이 자지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씨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신신자, 바로 신교. 그 염제신동시 뜻을 가르쳐주는 그게 뭐냐? 고조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누구니까 유일하게 저밖에 없어요.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내가 왜 중국어를 공부하고 대학교 가자마자 문짝을 그렇게 공부했는지, 영어에 대해서 중국어에 대해서 그 자체도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자 근본 정신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천지에 보존할 것이다. 천지에 하늘과 땅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시련이 닥쳐왔어도 그래서 살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현아 대세가 가고파 노른 것 같으니 같은 골수에 말수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서 회를 딱 까는 거죠.
자, 요 한 사람이 다 연결돼요.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얻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으니 같은 글수에 말수가 먹는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바로 개평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그 자체를 이제 알려야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 몰라요. 하늘이 정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휘몰아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좌빨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판, 즉 자기들이 해온 판인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다. 왜?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국, 때, 시자, 나라국죠. 바로 토와 근본이 쓴, 그러니까 양족이 근본을 세우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딱 생각하는 게 국민임명실 120년, 올해 14년이에요. 그렇죠? 올해 8월 15일 이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눈 바로 뜨고 쳐다보기 바랍니다. 자, 국민임명실이라는 걸 내가 얘기 딱 들었을 때, 이것은 대한민국의 종언을 이야기하겠구나. 이건 끝났다.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이제는 못 빼들고, 이제 세상이 나를 어떻게 치는가, 또 주변의 인간들을 어떻게 치는가, 그걸 한번 잘 관찰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국민 임명식은 무엇일까? 기존 취임식은 권력의 수용을 의미하는 반면 임명식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다는 개념이며 이는 언어학적으로 권력 관계의 재정을 상징하지만 이 말은 너희들이 나 임명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너희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조지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끝내겠다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주위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밖을 봐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이주 막 대원군처럼 딱 가둬가지고 세상에 이 점이 인정한 사람 없잖아요. 뭐 시시하는 중국만 붙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만 붙잡고 뭐가 되겠지. 그러니까 중국 깨부시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깨부시잖아요. 이것을 이 제목만 봐도 지금 하는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그냥 알아요. 굳이 방송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지금이 어느 때구나. 지금 어느 때니까 어떻게 나는 되어 있어야 되는가. 지금 준비하겠다. 준비 못해요.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작년 12월까지 오면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건 뭡니까? 그 말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가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힘듭니다. 돈을 억만 원 갖고 와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어느 정도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중국이 완전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의식을 바로 국민 임명식이 바로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말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까? 딥스들이 하는 말, 이번 이후에 마지막 끝에 다시 제2 팬데믹이 올 수가 있다. 자,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인가, 팬데믹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을 재고 있습니다. 왜? 딥스가 지금 궁지에 몰렸거든요. 딥스나 트럼프와 똑같은 똘똘이한 놈들이 있는데, 그것을 뭘 봐야 되냐? 세상은 이제 바뀐다. 이제 병으로 팔을 고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I로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요. 중국 인공강우 업보 받는 중. 원래 봄에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려야 하는데 작년부터 지구온난화로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증가와 함께 북극의 찬 공기를 북반구 제트 기류가 막아 한반도에 고기압이 형성됨. 그래서 동해 쪽에 형성된 고기압이 바람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고 중국 서쪽에 미세먼지가 모이고 있음. 미세먼지 지도와 지형도를 비교해서 보면 중국 서쪽 고원지대에 미세먼지가 갇히고 미세먼지 지옥이 펼쳐지는 중. 이틀 전까지 날이 풀리면서 잠시 중국 공기가 넘어와 한반도는 150 이상 중국 산둥지방은 250 이상 올라갔는데 한반도에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 한반도를 정상화시키고 중국 고원 근처 지역은 지옥이 돼가는 중. 한반도는 더 더워지겠지만 미세먼지보다는 나을 듯. 결론, 지구온난화 때문에 중국은 여름에 더위 플러스 미세먼지 심해질 것.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나라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 종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내가 아파도 남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지니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 중국 놈들 따라 하다 보면 중국 놈과 똑같아. 그 놈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본심을 지켜있는 사람은 다 삽니다. 그 얘기가 왜 중국 놈들이 산둥만도 그쪽에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미세먼지 이쪽 오게끔 하죠. 근데 그것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가지고 중국의 서쪽이죠. 거기가 오염이 엄청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이 기후를 조정하는 게 누굽니까? 신자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제 이 나라는 더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신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에 취하여 있어야 하는가? 우리 근본 정신, 우리 근본 뜻 가지고 중국은 완전 단절시켜야 돼요. 중국 끝났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이런 시위가 막 이런 게, 제가 이제 한 2주가 지나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저는 천안문 사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나눠져가지고 자유스러운 중국이 되려고 하는 발버둥입니까? 아니에요. 중국이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중국놈들은 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가을 초입에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얘는 인간이 아니에요. 바퀴벌레예요. 섬짱개고, 다짱개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짱개는 다 바퀴벌레예요. 다 척살제입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상황, 자, 요것도 이제 AI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쿠데타 터짐 드드드드드. 1 인구 통계 조작됐단다. 14억 아니고 실제로는 8에서 9억 추정. 이 민생 경제 폭망에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고, 노숙자 플러스 실업자 속출로 노예노동 구직자 급증. 3BYD. 러시아의 차 위조 판매로 신뢰 하락 플러스 대형 차 업체들 파산설 돈다. 4대형 유통체인 수닝 카르푸도 헐값 매각설 돈다. 내수 붕괴 조짐인 듯. 5. 6대 국유은행 부실 채권만 12조 달러. 파산 직전이란다. 6. 선전 부동산 폭락에 은행 120개 하루 만에 셧다운. 7. 중국 길거리 시위 점점 확산 중. 8. 중국 공산당 권력투쟁 심해지고 있단다. 피바람 보는 중. 9. 시진핑핑이 측근 군인 39명 체포. 내부 쿠데타설 돈다. 사실이라면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거고, 소문이라 해도 뭔가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이대로라면 올해 시진핑 실각한다는 썰이 사실이 될 듯. 중국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인민들과 공안들 사이에 피 터지는 몸싸움이 대규모로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태로 더 퍼질지 모르겠지만 자료 준비되는 대로 오늘 안에 찾아뵙겠습니다. 숲TV 대륙남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해주세요. 라이브 후에는 영상이 비공개 설정됩니다. 물론 회원 전용 동영상에 제일 빠르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명동 짱깨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2030 세대들. 자, 지금 방송을 보면 중국에 사람이 없대요. 거리에도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냐고는 지방에 가나 지방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걔네 그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방송을 했죠. 그때도.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바로 화장장이래요. 지금 14일에 8월 9일인데 더 죽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가. 자, 반드시 난리가 일어나야지 평정할 사람이 나오죠. 이 평정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합니다. 왜? 근본을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기운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만히 이게 공부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나 요것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Unfortunately, what we uncovered observing the election situation in South Korea is international election cartel that is intent on influencing elections. It's really aligned with the globalists, but it's also really with China. 자, 이것은 뭡니까? 중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죠? 이 얘기는 다 같이 축전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겨워가지고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특수하면은 이건 하늘이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이끌린 중국 놈 다 죽여버려요. 중국 놈은 머리가 안 돼요. 얘네들은, 나도 또 이제 방송에 얘기하겠지만은, 뭐든지 베껴가지고 그것이 내꺼 이야기해요.
한국 따라하다 없어져 버린 중국 문화. 중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였고 그 문화는 바로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치파오는 한족의 전통 의상이 아니다, 우리 전통 의상은 한푸다 라고 미는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한푸라는 이름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고 함. 더욱 놀라운 건 자기 나라 전통 문화인 치파오는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한국 한복이 한푸에서 나온 거라고 문화 공정을 하고 있다는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치파오는 점점 사라져가고 중국은 자기 전통 문화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중이라고 함. 중국이 스스로 버리고 있는 문화, 한국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중국의 치파오와 같이 각 나라는 저마다의 전통 의상이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은 자신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 중국스러움. 먼저 치파오의 역사를 보면 청나라부터 시작된 문화로 300년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1930년대 상하이에서 시작된 것이. 그런데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족을 다스렸던 시기이면서 청일전쟁, 아편전쟁 등의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 이에 시진핑은 청나라의 흔적을 지우고자 치파오 대신 한족의 전통 의상인 한푸를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음. 하지만 한푸는 한, 당, 송, 명나라 등 한족이 입었던 모든 의상을 통칭하는 말이고 이미 수세기에 걸쳐 정확한 고증이나 통일된 구격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한국의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되었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라는데, 베이징의 한 복식 전문가는 한푸는 신조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함. 또한 누가 봐도 한복과 한푸는 너무 다른 옷임을 알 수 있는데, 한복은 A라인을 가지고 있어 풍성함이 돋보이는 옷인 반면 한푸는 H라인을 가지고 있어 몸매가 드러나는 형태에 더 가까움. 거기에 한복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옷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푸는 각 나라 때마다 너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 특정 양식을 지칭할 수 없다고. 치파오 예쁜데 도대체 이걸 왜 버린 거임? 참 어리숙한 인간입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몇 분 안 되니까. This is also a key part of the international election cartel because China has learned, hey, they can influence the election outcomes. But I think some of it, I think we have to go back to the Obama days where I think it just came out, the incredible amount of money that was spent by Obama through the CIA to influence elections in Israel. Okay, but now we've also uncovered the U.S. aid contribution to influencing elections in Brazil, where a populist, Bolsonaro, lost an election, is now incarcerated by the regime in Brazil, who's aligned with China. 지금 보세요. 세계의 모든 악은 전부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놈은 악이 화신이에요. 악이 화신인데 이 악자가 이 들어서가지고 뭐냐 자기 이익을 채우는 악이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일본은 깔딱 모습이고 미국은 중모습이고 중국은 상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도 그때 증산 대통령의 말도 인용했죠. 깔딱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길러오고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는 게 깔딱 모습이죠. 중모습은 실제적으로 그 집에 어떤 일을 담당하는, 상모습은 어떤 의식 같은 거 모르는 다 집안의 큰 일, 뭐 이런 치르는 게 하는 것이 상모습이죠. 그래서 상모습은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기억을 나오래요. 그러니까 상모습이 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뒤엎어 사도 잡고 그냥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만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 이 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게 상모습이에요. 이게 중국의 역할입니다. 중국의 역할이 끝나면 세상이 이제 완전 판무리가 되는 거죠. But what happened in South Korea, absolutely no question about it. This was an international election cartel that influenced the South Korean election. The numbers just mathematically made no sense. There was Chinese. 자, 여기서 보세요.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은 정확하게 수학적인 어떤 통계라든지 순환 원리로 돌아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맞지 않는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을 그것이 자기네 몸에 그냥 쌓여져 있으니까 거짓한 걔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 보고 너 왜 자꾸 옆으로 기어가니? 똑바로 좀 걸어라, 이런 말 똑같아요. 그 악을 청산하려면 죽여버려야 돼요. 누가 죽여요? 하늘이 죽여버려요. Operators at the polling stations. You have this thing call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an unassailable body. It's auditable, uninvestigatable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lso a very, very problematic situation is it has members of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이게 문제가 일어났다.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싹 쓸어버려야 돼요. 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천지가 나서게 되는 거죠. 천지가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하게끔 불러일으키죠. 야, 병을 뿌려. 다 죽을 거야.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급사에 돌게 되죠. 아마 제2팬님 8월 10일 지나면서 이제
병들이 어떤 식으로 도래할 것인가 그 자체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방송 들으면서 나 저기 가볼 걸 이런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와도 안 받아줘요. 이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도인들을 모으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제 이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점이 되면 제가 맨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으면 저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제 때가 되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제가 기출하면서 이제 변하는 모습 보고 이것이 가능하구나.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치료해 왔지만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확연히 알게 된 겁니다. On the board of the National Election clear failure to separate powers between par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at was not a clean event that occurred on June 3rd in South Korea, and it's getting scant attention and notice, but there's also this mysterious body. 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게 잘못됐다 얘기해도 분노나 정확하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힘이 없어요. 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끌어오는 정의로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끔 못합니다. 왜? 지금 악신들이 꽉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풀 것은 병밖에 없으니 병이 오게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병을 부리게 된 겁니다. 아마 그것이 저희 팬데믹 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Called AWEB inside of South Korea,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which has the USAID logo all over their website. So fortunately, we've shut down USAID. We've clawed back a lot of money, but unfortunately, it was too late to help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Very likely, USAID money went toward influencing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n South Korea. But I would say South Korea, our best friend and ally, better than even our Five Eyes partners, is in a state of crisis right now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election cartel that influenced that election.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6.25 전쟁 때 어땠습니까? 낙동강 전선이 뚫렸으면 한반도가 완전 공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죠? 학도병들이 막았어요. 그 사이에 유엔군에서 참전하게 됐고 우리는 막바지 봐서 확 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변할 때가 됐다.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제가 늘상 얘기했던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도인들이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 도인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도인들이 모이는 곳은 바로 대전이에요. 그것이 아시면 됩니다. 자, 흥행 폭발 기대하고 미국 진출한 중국 영화 잠시 후 이거를 이제 쭉 한번 보시면은 그때나 제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또 뭐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조금 보기도 하겠지만은 중국 놈들 이래 중간중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 1위를 찍자 중국에서는 뜬금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한국 영화마다 자국 문화를 베꼈다고 주장하며 깎아내리죠. 자, 한자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각고 문자 이야기하는데 각고 문자보다 1000년 앞서 있었던 근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죠. 왜? 거기까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반만 년의 문자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를 보니까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고 근문에 나왔던 그 분들이 바로 오제 본계에 나오는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완전 왜곡시켜버렸죠. 그렇다면 지금은 한자의 기원은 15세기가 아니라 BC 26세기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2517년에 고조선이 개국을 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 나온 낙 선생님이 이야기도 했지만 그 근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바로 조선의 소남자 선생을 만나고 해결이 다 됐다. 그 말은 뭡니까? 고조선 때 말은 바로 지금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계속 보십시오. 결국 중국인들이 한자가 자기들 것이라 우기다가 방심만 당한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자는 기원전 15세기 무렵 갑골 문자에서 기원해 동아시아로 퍼져나가면서 발달하여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어 문자입니다. 당연히 한자와 중국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이야기, 한자와 중국어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 말을 보니까 원래 그 문자를 만들고 문자를 발음한 것은 본음이라고 해요. 그 본음을 자기 생활에 맞게 응용했다는 걸 빌려 쓴 게 바로 변음이에요. 근데 고조선이 220년에 망하고 하나라가 한 500년 지속이 되면서 변음이 정통음이 되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음의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때부터 말 자체가, 자, 중국어는 문법이 있냐, 문법 없어요. 중국어 문법을 공부하는데 그건 문법이 아니에요. 그냥 중국어는 그냥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중국 놈들이 이 간자를 쓰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모든 간판에도 간자를 써요. 미친놈들이죠. 간자 쓰면 의미 안 통해요. 본음을 써야지, 정자를 써야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간판에 전부 다 간자로 바꾸고 있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나도 죽겠어. 야, 중국 놈만 죽을 수 없다. 나도 죽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사는 게 425만, 기대로 쓴다는 얘기하는데, 425만 해도 뭡니까? 10명 중에 1명만 산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사는 거죠. 거의 다 죽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냐? 이게 많이 도토군자의 사람 살기 때문에. 진짜 어떤 병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12,000명 안팎이에요. 그건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이 한자를 보고 중국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는 문자와 언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오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가 또 드러나는데요. 중국은 도둑질을 일상고 무식하면서 용감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파렴치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몰래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놓고 베끼기까지 했습니다. 얘네들은 베끼는 게 이래요. 그것이 내꺼 하는 놈들이에요.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놈들입니까? 이런 놈들하고 같이 어울려 산다는 그 자체가 참 같이 지구에서 숨쉬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중국의 표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로맨스 영화 러브 액츄얼리도 짝퉁을 만들었고, 영화 피아니스트의 표절을 할 때는 끝에 중국 건물을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매드맥스는 중국에서 매드실리아가 되었고, 엑스맨은 중국으로 가서 도마뱀녀가 되었습니다. 셜록 홈즈도 짝퉁 제조를 피해갈 수 없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자 오징어의 승리를 만들어내고,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영화 탑건은 중국에서 장공지왕이라는 영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명한 원작들이 중국에서 개봉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4억 인구가 계속해서 표절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비난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짝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은 자기 이익만, 자기 얘기잖아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을 이제 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놈들은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천저주 발행이 얘기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These days, Korea doesn't feel like Korea anymore. It feels more like an extension of China, with their influence deeply rooted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society. That only means one thing. There are far too many people in the country who've been bought and sold with Chinese money. From food and culture to education, entertainment, politics, law, and media, China's reach is everywhere. No corner is untouched. So today, this message goes directly to all of you who've chosen to serve China's interests over Korea's. To the people who took Chinese money, I hope this video forces you to reflect on what kind of future you've tied your life to. The empire you've aligned yourself with is crumbling. 참 잘 얘기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줄을 대고 있는 것은 다 중국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개별 신장이 인당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야채가 없습니다. 그거는 되어 보면은 아닙니다. 이 중국 놈이 바로 깨끗하게 죽을까요? 저도 얘기하죠. 바로 뒤꿈치가 뒤통수에 휘어서 죽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nd deep down, you know it. Some of you already know what's happening. Some of you still pretend you don't. But the truth is clear. China is collapsing from within. 지금 이제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분명한데 그걸 붙잡고 있어요? 미친놈이죠. 지금 유튜브로 중국이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륙남이 그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And if you've been bought by China and still can't see it, then you're not just corrupt, you're an idiot. A real one. China's economy is not just struggling, it's imploding. Entire districts that used to be bustling with luxury shopping and business, they're now full of empty buildings and silence. Even China's military, supposedly their most well-funded institution, is so broke they reportedly used missile fuel to cook hot pot. Let that sink in. This isn't a dip, it's not a recession. It's economic disintegration at a scale they can't hide anymore. The CCP, once feared as all-seeing, all-controlling, can't even stop its own leaks anymore. Even Xi Jinping can't hold it together. In China, you'd never imagine anti-government banners hanging in public. 자, 이것은 내가 계속 쭉 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쓰는 것보다 파랭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걸 좀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중 여기도 파랭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역사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산동 국부에서 맨 섬서성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거기서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 역사입니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봐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무력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문화였어요. 그 말이고 말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자체로 봤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융성할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진짜보다 가짜, 짝퉁이 날지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진짜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에요. 바로 조선민족이죠. 그리고 짝퉁은 바로 중국 화족. 중국 화족뿐만 아니라 화족을 따라하는 또 염제 신동식도 많죠. 또 성실을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속에서 거짓말을 왈가불가하고 얘기하는 거 봤죠. 이것은 눈 뜨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역사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을 아주 용기 있게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봤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보고 내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80%가 거짓이고 일본 관련 한국사의 98%가 소설이라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역사 정치 이념 연구가이자 징용 피해자 후손인 이방주 씨는 17년간 파고들어 연구한 저서 한국의 역사 조작 이념 사기극에서 한국의 국민 분열은 정치적 목적의 한국사 날조 교과서와 사기 이념 때문이라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조를 선로 보고 기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대한민국도 이조의 연장선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돈에 대한민국 1948년 8월 11일 대한민국 건국절로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정부 수립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이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2조 때 맺힌 원한을 풀 수 있는 바로 해원이 무대예요. 누가 원이 많습니까? 지금 좌빨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좌빨들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는 뭐냐? 좌빨들이 설 수 있게끔 팔을 깔아준 거예요. 팔을 깔아줘야지 원을 마음대로 풀 수가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팔을 뒤엎는 게 바로 좌빨들에게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근데 얘네들은 원안에 사무치면은 안 보여요. 자기 원안 푸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국민을 우롱하고 분열시키는 밥그릇 싸우면 국산할조의 실상을 팩트로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우선 한국은 피해자 행세하는 대륙 침략에 철저한 공범임을 폭로한다. 광복군은 339명, 그마저도 부풀렸다는 내부 폭로까지 있고. 자, 이 광복군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백성들 삥 뜯어가지고 광복군 자궁 조성한다고 우리 삥 뜯어가지고 총 몇 자루 사가지고 깡패질하는 양아치 타는 애들이 광복군이었어요. 총알 몇 자루 사가지고 그 당시 항공모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총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 못하죠. 그러니까 양아치들, 그러면 깡패도 아니라 양아치들이 바로 광복군이 이걸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뭐냐, 나 이제 광복운동 했어가지고 다시 광복대 와가지고 주인행세 한 거죠.
그러니까 뻔뻔한 놈이 판친 이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광복군은 일본군에게 총 한 발도 쏴본 적이 없지만 조선인 일본군 지원자는 80만 명이 넘고 평균 입대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서 자원 입대에 낙방하여 자살한 사람들까지 있었으며 태평양 전쟁의 조선인 전범만 148명이라 밝힌다. 전국 각계각층의 조선인들은 애국 기천 700대를 마련할 성금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당시에 자기 나라 일본에 바쳤고 일본의 전쟁 국채를 완판시키는 등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이때까지 노비로 천문으로 사대부한테 눌려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일본 때문에 사랑 같은 대우를 받고 살게 된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일본의 고마움을 알고 일본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침략의 공범인데도 패전 즉시 피해자 행세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던 아사의 나라였고 연평균 수십만 명씩 굶어 죽어서 조선 말까지 최소 6천만 명 이상 굶어 죽은 지상 유일한 노예제 나라라 밝히면서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나라는 지구에서 조선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성계가 자기 정권 잡으려고 중국 붙잡고 중국에 예의하면서 자기 백성을 쥐잡듯 잡은, 그러니까 전주이시 인간들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신,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나요? 그래 조선하여튼 건국했고 이 같은 이신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이 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실만 하면 돼요. 이재명이가 1년을 할까요? 2년을 할까요? 3년을 할까요? 8월 15일 이후에 되어지는 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보면 이제 되어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게 될 겁니다.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보면 구제가 안 되어 구덩이에 시체가 뒹굴고 있습니다. 한간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떠돌아다니며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굶어 죽은 시체가 곳곳에 있지만 굶어 죽는 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어 구렁을 메웠는데도 굶주려 죽는 경우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고 살아갈 재산이나 생업이 있는 백성이 극히 적은데 지금은 그런 백성도 끼니를 잇기 힘들어 부황에 시달리니 재산이나 생업이 없는 백성은 길바닥에 시체가 잇따르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깔려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한다. 제주에 굶주려 죽은 백성이 6천여 명입니다. 기근이 겹쳐 이르러 사망한 사람이 거의 반이나 되니 굶어 죽은 시체가 서로 베고 누웠는데 그러나 을사조약 후 그 굶어 죽음과 노예제의 참상이 사라지는 것을 본 백만 민중의 반봉건 한일합방 운동이 봉건 지배층을 굴복시켰고 한일합방 시대의 노예해방, 기아해방 및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을사조약인 1905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활기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갑자가 지난 2025년은 바로 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활기를 칠 수 있는 시간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느냐? 말로써 언어로써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태울 수 못합니다. 해도 다쳐요. 그러나 나중에 군산에서 병이 빵 터질 때 그때부터 태울 줄 아세요. 아마 그때는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자꾸만 연습하세요. 태울 줄을. 그게 그냥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제가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에 비견되는 초비약 발전과 함께 대다수 한국인들은 대륙 침략에 열렬히 동조했던 게 한국의 진짜 국사라고 밝힌다. 그러나 미소 점령군에 의해 권력을 쥔 남북한 집권층이 점령군에게 아부하고 셀프 영웅될 목적 및 독립 후의 경제 파탄에 따른 원성 무마와 독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찬란한 역사 일제강점 수탈 학살, 독립투쟁 해방 구조의 날조 국사를 세뇌교육시켰는데 그 날조 국사가 북한에게 악용당하여 그 날조 국사 위에 사기 이념까지 주입된 거대 세력이 생겨났고 정치적 목적의 국사 날조 폭증과 이념 대립형 국민 분열로 통일도 못하고 길 잃은 상태라 설명한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누굽니까? 좌빨들하고 북한이 또 약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냐? 그 자체는 조상의 내력을 보면 압니다. 참 불쌍하죠. 너 죄가 있냐? 너 이거 했지? 안 했니? 했니? 했다고 하면 맞고 안 했다고 해서 거짓말 치는 또 맞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 보니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했을 때 그 맞는 사람의 정신 상태 이 얘기는 꼭 좀 방송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맞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정신 상태? 네. 잡아온 사람도 그걸 몰라요. 내가 얘를 왜 잡아왔는지 모르니까 맞는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생각해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맞으면 생각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기도 바쁜데 그래도 합리적인 얘기를 이유를 대야 되는데 너 왜 물건 싸게 팔았냐? 내가 물건을 원료를 싸게 떼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일부를 훔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가 죄를 만들어. 네, 적당한 죄를 만들어내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들 어릴 때 다 그런 경험 있지. 그러면 뭐 잘못했냐? 그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진짜 이게 고민이야. 예. 그 국회 청문회 때도 보면은 그냥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호통치고. 그럼 막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업인 예.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똑같은 거죠. 이번 편은 너무 좀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잔혹합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보다 훨씬 더 잔혹한 이야기들이 또 역사 속에 꽤 있어요. 고문 얘기입니다. 고문 얘기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줄이죠, 줄이. 줄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세줄이, 줄줄이, 팔줄이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줄이는 이제 그 가세줄이. 그러니까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후유증이 심각했었고요. 이 줄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독하다. 이것을 형법에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결국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압수령.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리게 한 다음에 이제 무릎에다가 이제 무거운 돌을 놓는 거죠. 다리뼈가 부서지고 장애를 겪게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난장. 난타하는 건데 형리들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온 다음에 다리를 꽁꽁 묶고 발바닥을 몽 뒤로 막 수백 대를 때려요. 근데 때리다 보면 잘못 맞을 확률이 높고 말 그대로 난타를 했기 때문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지지는 낙형. 이것도 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이렇게 사극 보면 이게 막 쇠붙이를 달군 다음에 막 가슴에 지지고 막 얼굴에 지지고 아무데나 막 지지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지지냐면 발바닥을 지져요. 발바닥을. 근데 이게 또 발바닥이라는 게 생각보다 통점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다라고 좀 하게 됩니다. 단근질. 단근질이 이제 뭐냐면 이제 발뒤꿈치에 힘줄을 끊어서 영원히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 또 가끔가다 몸에 죄명을 생기는 자자형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쨌건 사실은 이런 고문 과정들이 죄를 실토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들. 이제 고문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죽여야 되나요? 교형과 참형이 있습니다. 교형은 줄로 목을 메어서 죽이는 형이고요. 참형은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형을 참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형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 상황에서 사람이 목을 동강낸다는 건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서 어지간한 죄를 짓지 않나 목을 베는 경우 별로 없고요. 주로 목에 목 졸라 죽이는 경우고, 참형의 경우에는 망나니가 죄수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나무 토막 위에다가 머리를 대고 이제 상투에 줄을 매고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효수죠. 이렇게 그 목을 저작거리다 이렇게 걸어놓는 형태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상투에 줄을 매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하는 칼의 이름이 뭐였냐면 행형도자라는 칼인데, 청령 언월도 아시죠? 언월도랑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무겁고 큰 칼이었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구한 말에 영국인 아널드 세비지 랜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망나니들을 목격했던 적이 있는데, 사용을 집행하기 전에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셔서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집행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 누가 사용을 하냐? 예전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백정 중에 뭐 한 명이다, 뭐 혹은 망나니 계급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현재도 누가 망나니였는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데,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건대 사형수 중에 자원하는 사람 혹은 큰 죄를 졌는데 이 일을 하면 형을 좀 약간 감형해 주거나 목숨 연명해 주는 형태로, 쉽게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처형하게 시켰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 망나니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것 같고, 백정과 망나니를 절대로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능지처참은 이제 능지처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원래 능지처참, 능지처사는 중국에서는 신체를 조각내는 형벌입니다. 살아있고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도려내 신체의 일부를 조각조각 내는 거거든요. 믿기 힘든 기록이지만 중국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뭐 수백은 기본이고 수천 회까지도 몸을 의식 있는 상태에 도려냈다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청나라 때는 그 죄의 등급에 따라서 칼질의 수를 8회, 24회, 36회, 72회, 120회 등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너무 심하게 이제 자르지 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너무 잔혹해서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동원해서 신체를 찢는 형은 이거 거열형이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그래서 거열형을 능지처참의 도구로 썼다라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능지처참도 대부분 다 먼저 집행한 다음에 상징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지 살아있는 사람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그 DNA에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의 자식인 좌파들은 거짓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자는 강점수탈 학살임 진해란늑 양밀사, 위안부직 용명성황 후 등 일본 관련 한국사의 98%는 정치적 목적의 소설이라 밝히면서 특히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서 공적으로 지출한 돈만 해도 총 세수의 5배나 되었다고 밝힌다. 한일 합방으로 같은 나라가 되니 일본은 자국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했다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에서 거친 세금이 10조 원일 때 북한에 50조 원씩 쓸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 많은 돈을 일본인들이 부담했다고 설명한다. 북한 봉건왕조 입장에서는 유사시 한국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 일본 밖에 없으니 미국, 일본을 이간질시켜 한국을 외톨이로 만들어야 중국과 함께 남한 적화가 가능하고 한미일 동맹을 깨야 하며 북한은 일제시대는 악몽시대 날조를 통해 항일영웅이 된 사기영웅 권력이므로 일제시대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자유와 풍요를 누리던 시대라는 진실만 알려져도 김씨 왕조는 무너지는 구조임을 말하면서 북한과 좌파 진영은 일제시대 이꼬르 악몽시대 만들기 조작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대다수는 일본 악당 만들기 날조국사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착각하지만 그 날조국사로 인해 종북좌파가 득세하고 국민이 분열된 것이며 이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한다. 자, 이건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원한이 문제예요. 전에 한번 노무현이가 이런 말을 했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다. 이 말은 즉 어떤 말입니까? 이시조선은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나라였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시조선이 그렇게 거짓으로 팽배하게 518년 해봤기 때문에 역시 대한민국도 참조로 가려고 하지만 계속 거짓이 득세를 치면서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사람을 미몽에 빠뜨려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인데 잊어도 우리 역사인데 우리 좀 좋게 이게 포장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왜곡을 제일 많이 했죠. 신라 고려 때 그 역사도 다 불태웠어요. 심지어는 고려의 왕 어진도 다 불살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악랄해요. 고려 왕들의 어진이 없는 이유. 474년간 한반도를 다스린 고려. 고려사를 보면 당시 왕의 어진을 활발히 그렸음에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가 세종대왕 때문임. 세종 8년. 과인이 보기엔 저것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라 생각이 드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렇다고 생각하옵니다. 싹 다 불태우거라. 그리하여 세종대왕은 도화원이 보관하고 있던 고려 역대 군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불태웠고 이에 멈추지 않고 2년 후 충청도 천안군과 문희연에 있던 고려 태조의 초상화와 동상을 무덤에 묻고 마주에 있던 해종의 초상화를 제거했음. 이러한 행위는 붕진갱형이라 불리는데 앞서 왕들이 미처 없애지 못했던 고려 왕조의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유교 국가인 조선의 전통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세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임. 하지만 모든 것은 업고라 하였는가? 조선 왕들의 어진도 한국전쟁과 관리소홀로 다 불타버렸다고 함.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려시대의 어진은 세종이 불태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그렸던 것으로 추정하는 왕의 어진은 고려 이전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고 고려사의 기록으로 경령전을 설치해 5시를 두어 중앙에 태조 왕건을 봉안하고 나머지 4실은 가장 최근에 죽은 4명의 왕을 두고 오르른 왕의 어진은 본인이 세운 사찰인 원찰에 보내모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과 왕비의 초상화까지 존재했던 고려의 어진은 세종의 명령으로 대부분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흩어져 있는 고려의 왕들을 모아 각 왕릉 옆에 묻었고 5년 뒤에 다시 여러 왕의 어진 총 18축을 묻었습니다.
세종은 몰랐을 테지만 조선 왕의 어진도 불태워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어진을 모아둔 경복궁 서문전이 불타면서 소실되었고 1896년 여러 어진을 덕수궁으로 옮겼는데 4년 뒤인 1900년 덕수궁 화재로 다시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남은 48축은 1954년 부산 용산대화재로 얼굴이 보존된 건 모두 5축입니다. 안타까운 건 1900년 이전 조사에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는 정조 어진만 무려 7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건국하고 나서 이성계가 가장 먼저 한 일.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부터 왕족들 전부 섬으로 유배 보내. 삼척, 강화도, 거제도 외딴 곳들로 다 쫓아내. 그런데 어느 날 점쟁이가 한마디 함. 왕씨가 다시 일어날 조짐이 있다. 정도전은 이참에 왕씨들 전부 제거하자고 함. 이성계는 왕씨도 백성이라며 망설였지만 신하들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결국 묵인해버림. 그래서 왕화, 왕거 형제부터 영무 혐의로 처형하고 나머지 왕족들은 배에 태워서 바다로 나감. 근데 그 배에 미리 구멍을 뚫어놨음. 수십 명이 한 번에 바다에 빠져 죽음. 그리고 20년 동안 전국에서 왕씨 색출 작업 계속함. 살아남은 왕씨들은 왕자의 점 하나 찍어서 옥으로 성 바꾸거나 전시, 선시로 아예 신분 숨기고 살았음. 결국 고려 왕족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전시 옥시 중에도 고려 왕족 후손이 있을. 그러니까 그것을 모하기 위해서, 중국을 빨기 위해서 신라나 고려는 중국과 대등한, 아니면 송나라에서 조국을 바쳤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중국 빨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주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대한민국 뭡니까?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원하는 생 거짓것이 왔으니까 그것이 똑바로 되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는 가을 세상은 정확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바라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가을 후천 성경 세상이 되는 일반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독특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공자 석가만큼 통을 못하면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니까 이 현근대사 관점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돼요.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쓴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일본 악당화 역사 날조로 인해 좌파에게 정당성이 주어진 탓에 좌파와 그들의 편인 강성 귀족 노조가 득세하고, 그 강성 귀족 노조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니 서민과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가 악화된 것이며, 그것이 출산율 폭망으로 이어져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 설명한다. 출산율 폭망으로 이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때가 다 됐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가을이 됐다. 얘는 나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소리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가지고 자기 애한테 쏟는 정성을 자기한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 조상들이 살게 되니까 내가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이걸 듣고 모르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샷 깨물고 그냥 가버리는 게 낫죠. 즉 강성귀족 노조와 좌파 정치권의 사익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사기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좌파는 일본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고 우파를 악당으로 만들어 권력을 누리는 것이 궁극 목표이며, 일제시대는 악몽시대 날조의 진실만 드러나도 좌파와 북한 정권은 소멸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6.25도 일제강점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워야 북한 정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이 거짓임이 들통나면 일본이 강점을 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안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 말자. 우리가 오히려 힘만 들이고 나중에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가 죽였죠? 안중근이가 죽였어요. 그럼 나쁘게. 안중근 또 뭐예요? 동학 잔당을 죽였던 놈이에요. 안중근. 안중근도 띄우죠 또. 왜?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 만약 했으면은 아주 부드럽게 역사가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왕조를 우리가 다시 빵을 해가지고 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뭐죠? 제일루프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죠. 대한독립운동하다 죽은 이토 히로부미. 일본은 이제 독립국으로 자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다. 뭐 좋은 게 있다고 저 빈약한 조선 따위를 빼앗을 마음 따위를 품겠는가. 이홍장과 이토의 대화. 1885년 텐지조약 때 청나라 대표 이홍장, 일본 대표 이토 히로부미 만나. 이홍장, 일본은 조선을 빼앗으려 한다. 귀국의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책까지 써서 조선을 빼앗아 버리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토, 일본인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 내가 일본 정치 쥐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1885년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의 청나라 군대도 주둔해 있고 일본군도 함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약을 맺어서 우리 다 양국 군대를 철수시키자 하고 협약한 것이 텐진 조약이다.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 리홍장 1823에서 1901이라는 중국 대표가 일본이 호시탐탐 조선을 빼앗으려고 한다. 당신네 나라에 있는 에노모토 다케아키 1836에서 1908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조선을 빼앗아버리자라고 책까지 써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기를 일본은 이제 독립국으로 자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다. 뭐 좋은 게 있다고 저 빈약한 조선 따위를 빼앗을 마음 따위를 품겠느냐. 일본 사람 중에 조선을 병합해버리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일본의 정치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차례 조선 개혁 시도한 일본. 일본 지도부 대한제국을 근대화하여 자립 기반 갖춰주기 위해 수차례 개혁 시도. 갑신정변 1884, 갑오개혁 1894, 을미개혁 1895, 통감부 통치, 고종과 민비, 왕권 유지 위해 러시아를 한반도 끌어들여 일본의 저항, 고종, 민비의 러시아 의존 외교, 러시아와 그레이트 게임 벌이던 영국의 세계 전략에 큰 구멍, 조선 개혁 불가능하자 일본은 자국의 안전 위해 러일 전쟁 일으켜 보호국화 추진. 우리는 현재 조선 침략의 원흉을 이토 히로부미 1841에서 1909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조선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토 히로부미처럼 외교를 잘 알고 있는 문관그룹 사람들로서는 괜히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하면 쓸데없이 외국의 간섭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조선을 합병하지 말고 어떡하든 조선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켜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자. 그래서 일본이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 등 당시 통감부 통치 시절에 조선 독립을 유지하려고 큰 노력을 한다. 그런데 고종과 민비는 일본이 자기네 왕권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공포감에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끝없이 일본에 저항한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영국은 러시아가 부동항 확보를 위해 태평양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러시아와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대영제국 제1의 목표인데 고종과 민비가 계속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니 일본을 이용해 러시아를 너희들이 좀 막아라.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러일 전쟁이다. 일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러시아에 들러붙고 또 조선의 개혁이 불가능하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조선에서 쫓아내버린 다음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고 어떡하든지 자립시킬 방안을 마련하자. 이것이 통감부 통치라는 것이다. 신중론 대표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는 한국을 병합, 종속국 자치식민지, 위임통치 지배 등 여러 방안 분출. 막상 대한제국의 뚜껑 열어보니 폐가나 다름없는 부실덩어리 상태. 이토 히로부미 등은 조선 합병에 따르는 재정부담 우려하여 신중론 제기, 을사보호 조약으로 외교권 장악했으나 한국 황실에 적당한 인물을 선정하여 자치에 맡기자.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여유 가지고 병합 추진하자는 현실론 주장. 일본은 러일 전쟁 때 쓴 전쟁 비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병합 신중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한제국을 합방시켜서 대한제국을 먹여 살리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일본도 함께 망한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합방할 때가 아니다. 어떡하든지 일단 자치 통치가 가능하게끔 이 사람들에게 맡기자. 합병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가장 합병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조선 통치는 조선 사람에게 맡기자. 이토 히로부미. 1000년 이상 독자 국가 유지해온 한민족의 일본 동화 가능성에 회의적. 당시 이토의 입장은 요미우리 신문 야마구치 지국이 펴낸 7인의 재상이란 책에 잘 표현. 이토 초대 통감 부임하여 한국의 관세 수입 담보로 차관 1000만엔 도입. 이 자금으로 근대적 행정기법 도입하여 개혁 추진. 한국인의 자치적 통치 기반 구축 노력. 사법제도 정비. 중앙은행 창설. 공립보통학교 설립 식사능업 추진. 산림 녹화. 이토의 지론. 한국민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국민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합병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 한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 한국민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국민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합병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 한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을 입증하고자 1906년 3월 초대 일본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의 관세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1000만엔 도입했다. 그 돈으로 근대적 행정기법을 동원해 개혁을 추진. 한국 사람들 스스로 자치 통치를 할 수 있는 통치 기반 구축을 위해 무진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은행을 창설시키고 공립보통학교를 만들어서 국민교육을 하고 산림법을 만들어 산림녹화도 하고. 이토의 자치육성책은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파탄. 아사노 토요미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이토의 통감 정치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치 육성정책이었다고 평가.
일본의 군부, 강경파 국수주의자들은 하루빨리 병합 주장. 이 와중에 고종의 헤이그 밀사 파견으로 이토의 자치 육성책 결정적 타격. 여기에 대해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인 아사노 토요미 같은 사람은 일본이 조선의 5년간 통감 정치를 시행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통감 정치는 한국을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치 육성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부에서는 어떡하든지 우리가 빨리 한국을 합병해서 러시아가 다시는 일본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합병해버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 즉 당시 일본은 대한제국을 빨리 합병하자는 일본 군부의 입장과 이토 히로부미를 정점으로 하는 병합 신중론을 펼치는 문관그룹이 정치적으로 대립 격돌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1907년 고종이 저지른 헤이그 밀사 사건은 이토 히로부미의 한반도 자치육성 정책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된다. 1906년 11월 3일 천장절을 맞아 외성대 통감 관저를 방문한 소학교 학생들에게 연설하는 이토 히로부미 통감. 진태양난에 몰린 이토 히로부미 통감. 일본 군부에 사주받은 흥룡회 등 국수주의자들 조선 통감 이토는 유약한 인물이라고 공격. 이토의 조선 자치육성책은 일본 군부와 제한 일본인의 방해, 한국 저항 세력에 의해 벼랑 끝에 몰려 1909년 4월 총리 가스라 다로와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 이토 통감에게 한국 병합에 반대하지 말것 직접적 경고. 여론 압력에 밀린 이토, 그제야 한국 통합에 묵시적 동해.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일본 군부에서는 대체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 사람은 너무 유약한 사람이라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끝없이 공격한다. 그래서 1909년 4월에 일본 총리 가스라 다로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일본으로 불러서 선배님 더 이상 한국 병합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반대하면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까지 경고한다. 그러니 이토 히로부미가 아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은 내 주장을 하지 않겠다 하며 침묵한다. 그런 직후 군국주의자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 자리에서 내쫓아버린다. 그 뒤에 1909년 6월 부통감에서 이대 통감이 된 손에 아라스케 1849에서 1910 통감인데 이 사람도 이토 히로부미와 똑같이 한국은 자치에 맡겨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합병을 주장하던 일본 군부에서는 큰일이다. 이 사람도 이토 전 통감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손에 아라스케 통감이 위암에 걸렸다. 이런 와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하얼빈에 갔는데 안중근이 그곳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암살해버린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의 후폭풍. 안중근 의사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 한국 입장에서 안중근 의거는 괴거이자 애국적 행동. 하지만 속 내용은 복잡. 한일병합에 가장 온건원 주장한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이토가 병합 주장하는 무단파의 급진정책에 제동 걸어 안중근의 이토 암살로 무단파 견제할 인물 제거되어 병합 급물살 타기 시작. 즉 안중근은 한일병합에 가장 온건원을 주장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 인해 일본 정계에서 한국을 병합해버리자고 하는 강경 급진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결과 무단파를 견제할 문치파 세력이 사라져서 한국병합론은 장애물 없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윽고 바로 합방이 된 거다. 데라우치 통감 병합 작업 추진. 이토 암살 후 야마가타 아리모토, 데라우치 마스타케 등 일본 육군 군벌에 대한 정책 주도.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자치론 계승했던 손에 아라스케 통감 1910년 1월 위암 치료차 독효행. 1910년 5월 30일 손에 아라스케 대신하여 데라우치 마사타케 육군 대신이 제3대 한국 통감 겸임. 일본 정부 데라우치 통감에게 적당한 시기에 한국 병합, 훌륭하달. 이런 와중에 위에 손에 아라스케 2대 통감이 암에 걸려서 1910년 1월에 위암 치료를 위해 도쿄로 갔고 이러다 보니 통감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1910년 5월 통감 자리에서 물러나고 군부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자 한국 병합론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 1852에서 1919가 당시 내각의 육군 대신이었는데 이 육군 대신이 대한제국 3대 통감을 겸직하면서 바로 합병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수탈? 한국 학자들,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엄청난 수탈을 했다고 주장. 서양 기록에 의하면 구한말 조선은 착취할 것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 일본 정부, 대한제국 병합하면 수탈은커녕 다에게 지출 각오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통합 반대 의견 만만치 않아. 이토 히로부미. 통감 부임 직전 일본 강요들에게 한국 내의 비용은 한국 세입으로 커버해 일본 국고에 누를 끼치지 않을 방침 밝혀. 만길 교수와 같은 부류의 한국 내학자들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엄청난 수탈을 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수많은 서양의 기록에 의하면 특히 영국의 총영사가 본국 정부에다 보고한 보고문에 의하면 조선은 착취할 것조차도 없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 일본이 무엇을 착취해 갔을까? 일본 정부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이 합병 신중론자들인 문치파들의 주장은 대한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패가나 다름없는데
폐가나 다름없는 그런 나라를 일본이 합병해서 인수하면 거기에 철도 새로 건설해야지, 도로 깔아줘야지, 전기도 들여줘야 하고, 병원도 없어서 전염병 돌면 사람들 떼죽음을 당하는데 병원 세워줘야지. 이 사람들을 또 먹여 살리려면 농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농업 일으키려면 벽시 개량을 해야지 저수지를 파야 하고. 해줘야 하는 일이 태산과도 같은데 그 많은 돈이 조선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전부 그런 것을 일본 돈으로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합병은 시기상조다.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다.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에 부임하기 직전 일본 강요들에게 한국 내에서 드는 비용은 어떡하든지 한국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커버해서 일본 국고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었던 거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35년 수개월 동안 조선을 통치하는 기간에 조선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조선 총독부의 행정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부터 끝없이 보조금을 받았다. 조선 총독부 매년 일본 정부 보조금 받아 운영. 조선에서 거치는 세수로는 총독부 행정 운영 불가능. 대만 1895년 일본으로 편입. 10년 만에 일본 정부 보조금 졸업. 일본 정부에 이익 제공하는 알토란 지역으로 변해. 1910년 일본 정부 일반 세출 총액 중 2.1%를 조선 총독부 보조금으로 지급. 일본 정부. 조선 통치 36년간 보조금 지급하지 않은 해는 1919년이 유일. 1895년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대만을 획득했다. 그런데 대만은 일본으로 편입된 지 10년 후에 대만에서 나오는 세금만으로도 대만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져서 일본 정부 보조금을 10년 후에 끊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정부에 이익을 제공하는 알토란 같은 지역이 되었다. 반면 조선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3.1운동이 벌어졌던 1919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해마다 일본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았다.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았느냐 하면 일본 정부 총예산의 2.1%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서 운영했다. 이쯤 되면 도리어 일본 본국이 조선에 수탈당한 게 아닌가 싶다. 실로 무의미한 병합 비난 쏟아져. 대한제국 방만한 나라 운영으로 1910년 4,599만 엔의 막대한 외채 짊어져. 당시 대한제국 연간 세입의 7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 1910년 병합으로 대한제국 대외채무 전액 조선 총독부가 떠안아. 일본 정부. 조선 관세 수입으로 총독부 살림 살기 위해 병합 후에도 관세율 그대로 유지. 일본 재계. 언론계 병합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실로 무의미한 합병 비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에서 무엇을 수탈했다는 것일까? 우리는 적어도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근거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특히 대한제국의 고종이 너무나도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1910년 한일합방 전까지 외국에서 빌려온 외국 빚이 4,559만 엔이었다. 이 채무는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 빚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 1년 세입의 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러나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대한제국의 국가적 채무는 전부 일본 정부가 떠안았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 있는 지식인들은 아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합방을 한 것이냐? 우리가 왜 합방을 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왜 조선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줘야 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한일합방은 실로 무의미한 합병이다. 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오랜 기간 악정의 결과 자립은 불가능 판단. 대한제국이 완전 패가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불구 일본 지도부가 한일병합을 결정한 이유는 오랜 기간 악정으로 정치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서 나는 황폐, 민정은 불안, 교육, 문화, 민생은 최악 수준. 이런 상태로 약육강식 제국주의 세상에서 도저히 자립 불가능. 한국인도 스스로 일어나 운명을 해치고 나갈 적극적 의욕 보이지 않는 상황. 대한제국이 패가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도부가 한일병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다. 대한제국은 오랜 기간의 악정으로 인해서 정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산하는 황폐해지고 민정은 불안해지고 교육 문화와 민생은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이 아무리 도와줘도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세상에서 도저히 자립할 수 없다. 자립할 수 없으면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집어삼킬 텐데 러시아가 한반도를 접수해서 부산의 러시아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곧 일본이 러시아에 침략당하는 날이다. 게다가 한국인들도 스스로 일어나서 운명을 해치고 나갈 적극적인 의욕도 보이지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지 않으냐. 우리는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한제국을 합방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 각오하고 대한제국 병합한 이유? 러일전쟁 당시 스시마해전으로 러시아 해군 괴멸, 그러나 러시아 육군은 건재.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 통해 1905년 9월 하얼빈에 완전 무장한 80만 대군 배치. 일본은 봉천해전 이후로 국력 고갈. 일본은 배상금 한 푼 못 받고 강화 조약. 일본 군부, 러시아가 복수 위해 제2차 러일전쟁 일으킬 가능성 우려, 경제적 부담 감수하고 대한제국 병합하여 본토 안전 추구 주장.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은 경제적 부담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결정.
일본은 왜 그렇게 러시아를 두려워했냐 하면 사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스시마 해전에서 지구를 반 바퀴 돌아온 러시아 발트 함대를 거의 전멸시켰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거나 다름없어서 해군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하지만 당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어서 이렇게 완성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완전 무장한 러시아 육군 80만 대군이 하얼빈에 주둔하고 있었다. 러시아 내에서는 우리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너무나 억울하게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복수하기 위해서 제2차 러일전쟁을 일으키자 하고 러시아에서도 국수주의자들이 계속 선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 공산혁명의 기운이 일고해서 실제 전쟁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처지에서 보면 러시아가 복수하겠다고 진짜로 또 한 번의 제2차 러일전쟁을 일으키면 이건 정말 대책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한반도라도 막아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따라서 우리가 적폐가나 다름없는 대한제국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담을 각오하면서라도 우리가 합병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결정이었다. 요약하면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침략의 원흉이 아니라 어떡하든지 이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자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자치론을 주창했고 또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쏘지 말고 차라리 데라우치와 같은 합병을 강경하게 주장했던 군부 강경인사들을 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안중근도 자기 딴에는 본인이 애국심에 불타서 대한 독립만세하면서 이토를 저격 암살하기는 했겠지만 그 결과는 한일합방이었다는 거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왜냐하면 지금 안중근을 건드리면 큰일이 나는 까방권 100만 배 신성불가침의 위인 반열에 올라가 있어서 그렇다. 내용이 워낙 스압이라 전부 다 못설렸다. 자, 이런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좌파들이 득세를 하면서 언제부터 득세했어요? 일제 말부터 득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하는 발판을 완전 깔아뭉은 거예요. 왜?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한 풀면은 한이 맺힌 인간들은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의 책임은 남침을 했던 북한이 지게 되며 좌파의 거짓말도 탄로나고 날조국사의 오해가 풀려 한 미일이 하나로 뭉치게 되면 좌파와 북한은 소멸의 위기에 처하는 데 up하는 그런 역사전쟁, 정당성 전쟁에 대한 관심이나 개념이 부족해서 계속 이적행위만 해온 것이다. 좌파의 과거 잘못들을 참여하고 반성하게 만들어서 함께 미래로 새 출발하게 만들지는 못할 망정좌파의 폭동, 반란들을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시키는 데 협조해서 우파 악당 만들기를 돕는 이적행위를 해왔고 일본 악당 만들기 날조에 협조해서 계속 우파 악당화를 도와준 실책들이 결국 국민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조선을 우리나라라고 세뇌시키는데 국민이 노예인 나라도 우리나라인가? 한반도를 정복해서 인민을 노예로 부리며 굶겨 죽이던 나라는 지배층들만의 나라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조선도 고려도 아닌 대한민국이며 그 이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생겨나기 전 시대에 한반도를 정복해서 지배하던 정복자들만의 나라일 뿐이다. 민족 개념도 없던 시대의 노예제 봉건 국가를 나라 빼앗겼느니 되찾았느니 하는 현재의 한국사 교육은 봉건지배층 중심주의의 노예사관을 주입시키는 왜 이렇게 다시 빼앗겼는지 찾는 일반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조 연정선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 고대 문철을 공부하면서 이게 그렇구나. 배원이라는 건 증사사상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보니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국민 바보 만들기 사기 국사이며 고구려 백제신라 고려가 망한 게 우리나라 망한 게 아니듯이 조선의 멸망은 국민을 정복하여 노예로 부리며 굶겨 죽이던 봉건지배층의 멸망일 뿐이다. 조선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암흑의 터널이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인민을 정복해서 노예로 부리며 굶겨 죽이던 정복자들만의 나라를 어찌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봉건 왕조의 몰락을 국치라고 속여서 그 부정한 기득권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사람들을 악당으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이 나라의 국사 교육입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가짜 국사이고 누구를 위한 사기국사 세뇌교육입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예요. 한민족의 이동사가 바로 세계사입니다. 그 자체를 알고 세계 역사를 배워야 돼요. 우리 때는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요새 세계사 안 배워요. 그때 이제 배우니까 중국사, 일본사 약간 좀 언급해서 배웠지만 거기서 명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일본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파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교를 나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일본사라든지 중국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공부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봐야지 이조반을 보면 우리는
개차버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쫄딱으로 아니면 개차버로 만든 게 바로 전주 이씨들이에요. 그리고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양반이랑 많은 것들 진짜 개망난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북한 왕조 입장에서는 유사시 한국을 도와줄 나라는 미국, 일본밖에 없으니 미국, 일본을 이간질시켜 한국을 외톨이로 만들어야 중국과 함께 남한 적화 통일도 가능하고 일제시대가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더 자유와 풍요를 누리던 시대라는 진실만 알려져도 김씨 왕조는 무너지는 구조이므로 북한과 좌파 진영은 일제시대 이꼬르 악몽시대 만들기 조작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황장엽이 폭로한 간첩 5만 명 설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강성귀족 노조와 좌파의 공통점은 기업을 쫓아내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점. 해외에서 오라는 데가 많은데 파업 투쟁하고 기업 못 살게 구는 나라의 기업이 미쳤다고 투자하는가? 해외 자본과 삼성현대가 미쳤다고 한국에 투자하는가? 노동자 서민의 편이라면서 노동자 서민의 일자리를 축출하는 나라 극심한 취업난과 함께 출산율까지 붕괴해버리고 길을 잃고 헤매며 망해가는 나라 그 지경을 만든 주범이 좌파인데 그들을 만든 주범이 한국사 사기교과서라는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80% 이상이 날조된 사기 국사 진실만 바로잡으면 좌파 축출도, 취업난, 출산율 해결도, 미래의 대안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쉬운 것조차 못하는 우파 진영과 길 잃은 국민들. 자, 우리는 이때까지 역사를 이렇게 이조를 미화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조의 역사는 우리 민족을 아주 개차반으로 만드는, 우리를 쪽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나쁜 중국 놈들과 똑같은 그 의식을 가진 놈들의 정권 노름이었어요. 거기에 휘둘림당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질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안 바꿔져요.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 된다면 모를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가 과연 책을 보고 고대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다고 봐야 하나. 왜? 책이 없으니까. 책이 있어도 그것을 풀이를 못해요. 왜? 전반적인 세계적 역사에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또 이제 저한테 이제 공부했던 선생님도 이제 제자가 키워야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제자 못 키웁니다. 왜? 안 되니까. 저 정도까지 공부하려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영어와 중국어 능통해야 돼요. 영어와 중국어를 두 가지 언어를 능통하려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 못해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서를 자유자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말로 쓴 거 가지고는 전체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겨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건 증상 사상에 통달해야 돼. 증상 사상에 통달하려면 주역으로 알아야 돼. 주역으로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유구성 기독교 통달해야 돼요. 이걸 누가 공부해요? 그냥 길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야기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한 가지, 태을조를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수시로 가다가 큰 코 다치다 어떤 큰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적신이 떠나가구나, 도망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절대 태울주는 하면은 엄청난 사고가 일어닥치지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다치는 순간들이 자기 업을 푸는, 자기 업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업까지 풀어야 되는 일이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인식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공부하라는 걸 그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암안심 때문에. 암안심,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 게 뭐죠?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데 몸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 기운이 바뀌는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증산을 싫어하는 단체에서 태울주를 합니다. 태울주를 하면서 그분들 어떤 후천의 기운을 받겠죠. 그런데 그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염제신농실 하나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 이해도가 이해입니다. 그래 라고 이해도만 있어도 기운이 확 떨어집니다. 이건 아니야. 당운이 최고야. 당운이 당운 어디서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당운이
누구나 그런 헛개비 신을 찾다가는 자기 망칩니다. 자기도 망치지만 조상님도 이렇게 보기서 내 자손이 내 재산 붙들고 있는데 그 자손보다 그 사람 실망해요. 알려줄 때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 밑에 그냥 끝내기가 뭐해가지고 문나에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28페이지, 38페이지 요걸 좀 보시면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또 지금 시간이 좀 돼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아마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요걸 나눠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고조선을 개국하신 그분 염제신농시 그분입니다. 바로 일자예요. 하나란 개념 자체 1도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도 없다 할 때 하나를 써야지 1도 없다 그 기수만 써가지고 생명이 없어요. 이 서수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말씀입니다. 이 말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